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61회째입니다. 그러므로 한쪽 말만 듣고 한쪽 말만 믿게 되면 간삼이 쉽게 생기게 되고, 한 사람에게만 정사를 맡게 되면 쉽게 혼란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노나라 정공은 개환자의 말을 듣고 공자를 내쫓았으며, 송나라 왕은 자한의 계략을 믿고 목적을 구금하였습니다. 공자와 목적의 능력도 모두 사람들의 자문을 피할 수 없었고, 두 나라는 이로 인하여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사람의 여론은 쇠라도 녹이고, 비방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비방당하는 사람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나라는 서영인 유여를 기용함으로써 중국의 패자가 됐고, 제나라는 월라 사람 몽을 동용하여 위안과 선왕은 즉시 강해졌습니다. 두 군주가 세습에 얽매여 세속에 견제되고 아청과 차문에 미혹되었겠습니까? 두 군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분별해 낼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 이름이 천세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같으면 오랑캐나 월나라 사람이라도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연나 몽이 그 좋은 예입니다. 반면에 뜻이 맞지 않다면 비록 고르기지라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소용하지 않습니다. 요임금과 그의 아들 단주, 순임금과 그의 동생 상, 주군과 그의 형제 관숙과 채숙은 그 증거입니다. 군주된 사람으로서 진나라와 제나라 군주처럼 사람을 쓰는 지혜를 갖추고서 송나라와 노나라 군주처럼 참언을 믿지 않는다면 오패의 공업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사망의 치서도 예반장처럼 쉬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무왕은 비간의 후대를 등용하고 임산부의 무덤을 보살펴 그 공적은 천하를 뒤덮었습니다. 이는 무슨 이유겠습니까? 바로 선을 위한 성왕의 마음은 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 문공은 자신의 적을 가까이하여 제후를 호령할 수 있었고, 제나라 황공은 자신의 원수였던 관중을 등용하여 천하를 제패하였습니다. 바로 인자함과 성실한 진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따라서 재능 있는 선비들은 자인이 즐겁게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통 군주들의 마음에도 없는 빈말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진나라는 상항의 법을 사용하여 동쪽의 한나라와 위나라의 세력을 착감하고, 그 군대는 천하를 호령하였는데 끝내 상항을 그 여령에 취했습니다. 월나라는 대부종의 계략으로 오나라 왕 구차를 포로를 잡고 패자가 되었지만 마침내 종을 주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손수건은 3번 제상의 자를 얻어서도 기뻐하지 않았고, 3번 그 자리를 물러났지만 후회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군주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진정을 보여주며 보답하는 심정을 지니고 은덕을 베풀면서 선비들과 격이 없이 지내고 어려움을 같이하며 즐거움을 나눈다면 폭군 거랑의 결하고 하더라도 요임금을 향하여 적게 할 수 있고, 도척의 문격이 자도 그를 지켜 허유를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척도 걸주도 아니고 만성의 국가 건설을 손에 쥐고 성왕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가가 자신의 죄에 인자되어 칠족을 죽게 할 각오를 하고 요리가 자기 처자마저 불타 죽는 위험도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흔한 일로서 그것이 어찌 대왕 앞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리로 인하여 공회를 해치지 않는다. 명을주와 야광벽과 같은 보물도 만약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던지면 칼을 잡고 노려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눈앞에 날아왔기 때문이다. 나무뿌리가 마구 꼬여있는 커다란 고목은 원래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물건이지만, 오히려 만성을 지닌 군주가 아끼는 보물로 될 수 있는 것은 군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장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눈앞에 날아오면 명월주나 야광벽도 사람들을 감격시킬 수 없고 오히려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게 되면 무용지물의 고목이나 썩은 나무 그루도 공을 세울 수 있고 군주로 하여금 영원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포위 공공한 선비로서 빈천한 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람은 비록 요술시대의 도수를 품고 이윤과 관중의 재능 그리고 비관의 충심을 지니고서 당세의 국군에게 진충보고하려고 해도 평소에 군주 앞에서 먼저 자신을 위하여 좋은 말로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지모를 다하여 군주에게 충신을 바쳐 군주의 보필을 하려고 해보지만 단지 군주가 반드시 칼을 뽑아 노려보는 형체가 될 뿐입니다. 그리하여 포위의 선비는 고목이나 썩은 나무 그루와 같은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군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도공이 자기를 비둘지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비천하고 혼탁한 말에 이끌리거나 근거 없는 차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뭔가의 말만 듣고 형가의 말을 믿다가 몰래 감춰둔 비수를 만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나라 문왕은 경수와 위서에서 사냥을 하다가 강태공을 수령에 태우고 돌아와서 그로 인하여 천하의 왕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좌우에 있는 사람을 믿다가 죽을 변을 당할 뻔했고 문왕은 우연히 만난 사람을 임용하여 천하를 제패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능히 주의 아부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세속의 논의를 벗어나 홀로 광활한 큰 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통의 군주는 오히려 아첨에 빠지고 신하의 견제를 받으면서 유능한 천사들을 도리어 소나 말처럼 마법관에 속박시켜 놓고 있으니 이는 바로 포초가 세상을 분노하여 북의 즐거움에 연연해야 하자는 편입니다. 저는 성장을 하고 조정에 이끌어가는 자는 사리로 인하여 공의를 해치지 않고 명예를 중히 여기며 수행에 힘쓰는 자는 사욕으로 인하여 절조를 해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현의 이름이 숙모란 이유 때문에 효자인 정자는 그 땅에서 머물지 아니하였고 고을의 이름이 조가였기 때문에 검약을 중시하던 묵자는 수레를 되돌렸습니다. 지금 천하의 국군된 사람들은 원대한 포부를 가진 현사들을 권력 앞에 굴복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절조와 행실을 해치면서 아첨배들을 섬기게 하고 대신들과 가까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지조 있는 사람은 차라리 깊은 산바위 굴속에서 늙어 죽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충과 신을 다하여 대왕 곁으로 가서 대왕을 위하여 분주히 하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위나라 효왕은 이 편지를 읽고 대단히 감동하여 곧바로 사람을 보내 취향을 감옥에서 석방시킨 뒤 왕의 상객으로 삼고 존숭하였다. 태사공은 말한다. 비록 노중현이 지향하는 바는 대의에 부합되진 않지만 평인의 지혜에 있으면서 호화스럽게 자기 마음껏 하고 제후들에게 굽히지 않았으며 고담 준론을 펼치며 건설을 진 공경장성들을 모두 굴복시켰으니 노중현은 진실로 천하의 높은 선비이다. 비록 추왕의 말은 매우 공산한 것이 아니었지만 고금의 많은 사정을 인용하고 사물에 기타하여 뜻을 비유하였으며 비록 사람들을 비통하게 하고 있지만 그 역시 강직하고 부귀건세에 굴복하지 않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를 노중현 열전 뒤에 붙인다. 35. 자객열전. 바람은 서산하고 역수는 차다. 1.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 현가. 현가는 위나라 사람으로서 원래 그의 조상은 제 나라 사람이었다. 그는 훗날 위나라로 옮겨 살았는데 위나라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현경이라 불렀다. 그 뒤 그는 연나라로 갔는데 연나라 사람들도 그를 현경이라 불렀다. 현가는 독수와 금수를 좋아했다. 일찍이 그는 검술로서 위나라 왕을 찾아가 유세했으나 위왕은 그를 기용하지 않았다. 뒷날 진나라는 위나라를 정벌하고자 정복한 땅에 동굴을 설치하고 위왕의 자손과 친척을 야왕으로 이주시켰다. 현가는 유차라는 곳을 지나면서 유력하였는데 그때 갑섭이라는 사람과 금술에 대하여 토론했다. 그러던 중 갑섭이 크게 화를 내며 노려보자 현가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 가버렸다. 어떤 사람이 갑섭에게 현가를 다시 불러오자고 하자 갑섭은 방금 내가 그와 금수를 토론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내가 눈을 부라려버렸소. 당신들이 가서 찾아보는 것도 무방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가버렸는데 두 번 다시 감히 머물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 현가가 묵던 곳을 찾아보았으나 과연 현가는 이미 유차를 떠난 후에 있다. 사람이 돌아와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갑섭은 그는 당연히 도망친 것이오. 방금 내가 눈을 부라려 놀려주었거든 이라고 어슷했다.
그 후 현가는 조나라도 판단으로 갔다. 이때 노구친한 사람과 바둑을 두게 됐다. 그러나 크게 말싸움이 일어나 노구친이 버럭 화를 냈다. 그러자 현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피해 그 후 두 번 다시 노구친을 만나지 않았다. 얼마 뒤 현가는 연나라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계백쟁이면서 축을 매우 잘 연주하는 고점리라는 사람과 친하게 됐다. 현가는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고점리와 술집에 드나들며 놀았다. 술이 취하면 길거리에서 고점리의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함께 즐겼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면 남의 눈을 아랑가지 않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나 이처럼 현가가 술에 탐닉하고 있었지만 근본은 살아있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연나라의 유명한 호걸과 현자 그리고 장자들과 결혼했다. 그가 옛나라에 도착한 뒤 옛나라에서 자의 현자로 널리 알려져 있던 진광선생 역시 그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잘 대접하였다. 복수에 불타는 연나라 태자단. 현가가 연나라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나라에 인질로 가 있던 태자단이 연나라로 도망쳐 들어왔다. 태자단은 이전에 조나라에 인질로 있을 때 조나라에서 태어난 진왕정과 어릴 때부터 중마고사였다. 진왕정이 진나라 왕위에 오른 뒤 태자단은 진나라에 인질로 남게 되었는데 진왕정은 어릴 때부터의 친구인 태자단을 박대했다. 그러자 단은 원한을 품고 몰래 도망하여 귀국한 것이었다. 귀국한 태자는 원한을 풀기 위하여 진왕정에게 보복해 줄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연나라는 자가 나른 나의 탓으로 그 일을 해낼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 당시 진나라는 그 위세가 날로 번성하여 산동 지방에 군사를 보내 제초 3진을 공격하고 차츰 제후들의 영토를 점령하면서 연나라 국경으로 육박해 왔다. 연나라 왕과 신하들은 모두 전쟁의 재난이 닥칠 것을 두려워했다. 태자단도 매우 근심하여 태부 국무와 상의했다. 국무는 말했다. 진나라는 광대한 영토를 가졌으면 한위조의 세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감천과 곡구 요충이 있고 남쪽으로는 경수와 위서의 옥토가 있으며 파와 한중에 불을 독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능과 촉의 험산이 가로막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한국강과 효산의 요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도 많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하며 무기도 여유가 많습니다. 진나라가 공격할 뜻만 있다면 우리 연나라의 운명도 결코 순탄하지 못합니다. 어찌 모욕을 당했다는 원한만으로 진나라의 영리를 건드리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소? 태자가 물었다. 이에 국무는 제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무렵 진나라 장군 번역이가 진나라 왕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로 망명해 왔다. 태자단은 그를 받아들이고 집을 주었다. 그러나 국무는 다시 태자에게 가르나했다. 안 될 말씀입니다. 포악한 진나라 왕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나라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 번장군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굶주린 호랑이 앞에 고개를 갖다주는 격으로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번역이 장군을 즉시 흉노로 보내십시오. 진나라에 구실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연후에 삼진과 맹약을 맺고 제초와 연합하여 북쪽의 형루와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자단은 당신의 계략대로 하려면 너무 실이 걸려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고 지금 번장군은 천하에 몸둘 곳이 없어 나를 찾아왔소. 진나라의 위협 때문에 그를 죽는 땅으로 쫓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감사주고 싶소. 그러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오라고 말했다. 이에 국무가 말했다.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안전을 구하고 화의 씨앗을 뿌리면서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며 천박한 것을 계획하면서 도리어 원한을 깊게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의 재앙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른바 원한은 깊게 하고 후한을 크게 하는 일입니다. 기러기털을 화롯가에 올려놓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흉포한 독수리와도 같은 진나라가 만약 옛날에 원한에 사무친 보복을 쏟아붓게 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게 별다른 방치에 서지 않았습니다만 다행히도 옛나라에 진광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례가 깊고 용기 있는 인물입니다. 가히 상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태자는 태보의 소개로 진선생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가 대답하였다. 이상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